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종부세 관련돼서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 얼마나 줄어들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부세 변경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부세는요, 2022년도 공시가격 대신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이 현행 100%거든요. 근데 6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기본 공제를요, 현행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1억 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이것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입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서 14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주택수 제외 부분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 주택수를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되고요. 상속주택이 말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고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기본공제를요, 기존의 6억 원에서 14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진세율 최대 7.2%가 아니라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 감면을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이 20억 원입니다. 부부가 반반씩 공동 소유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종부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종합부동산세율은 이렇습니다. 일반 2주택 이하인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 아니겠죠. 1주택이거나 일반 주택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는 0.6%부터 시작해서 94억 원 초과는 3.0%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3주택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인 사람은요. 그 중과세율을 맞게 되죠. 2배 이상을 맞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하는 1.2%고요. 그 다음에 94억 원 초과는 6%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부세고요. 여기에 따라붙는 세금이 있죠. 농특세가 20% 붙다 보니까요. 1주택자라도 3.0이 아니라 3.6%,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 그러면요. 6.0이 아니라 무려 7.2%를 죽을 때까지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공동주택 가격 20억짜리를 부부가 함께 공동 소유했을 때 종부세는 과연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20억에서 11억 원만 빼주죠. 기본공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표에 1.2%를 부과하고 300만 원 누진공제를 하니까 780만 원의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농특세 20%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종부세는요, 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으로 바뀌었을 때는요, 20억에서 14억 원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은 0.8%고요. 누진공제에 60만 원을 하니까 228만 원이 됐습니다. 농투세 포함해서 274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 효과로요. 663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세액 감면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2022년도 공시가격이 아니라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정해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663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종부세 산출할 때 주택수 판정 제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 물론 이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각종 혜택이 그대로 부여되겠죠. 하지만은 주택수에서 판정이 제외되지만 전체 주택 공시가격은 합산해서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종부세 산정할 때 일시적 2주택자도요, 2주택자로 인정해가지고 종부세를 중과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11억짜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종부세는 없었는데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20억짜리를 샀습니다. 이 경우에 과거 같으면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텐데요. 예전 같으면요. 31억 원에서 6억 원만 공제해 주죠.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100%고요. 그다음에 중과세율 3.6%를 부과하고 2,160만 원 누진 공제를 하다 보니까 그 종부세는 6,840만 원이나 나오고요. 농투세 20%까지 합쳐갖고 무려 8,208만 원에 그동안 일시적 이주택 전에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다가 갑자기 한 해에 8,208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바뀐 거로 보면요. 31억에서 14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2% 적용세율에 300만 원 누진공제 하다 보니까요. 종부세는 924만 원, 농투세 포함해서 1,109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7,1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고요. 세액 감면 효과라든가 2021년도 공시가격 적용 효과를 본다면 보다 큰 절감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에는요,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고 지분이 40% 이하일 때는요, 기간의 제한 없이 무조건 평생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이 11억 원입니다. 종부세는 없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상속이 일어나서 상속주택 6억 원짜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의 종부세를 절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상속 후 2,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절감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17억 원에서 6억 원만 공제해 주죠.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100%고요. 세율은 2.2%고 누진 공제액은 480만 원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1,940만 원이고요. 농특세 포함해서 2,328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이렇습니다. 17억 원에서 14억 원 공제를 해주죠. 물론 한시적 공제지만 미래에도 공제가 지속된다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60% 하다 보니까 세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0.6%. 그래서 108만 원이 나왔고요. 20% 농토세 포함해서 1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2,199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고 재반, 세액 감면이나 기타 등등까지 포함한다면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 복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11억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사를 위해서 신규 주택 20억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친께서 돌아가셔갖고 상속주택 20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감 효과 알아보겠는데요. 과거 같으면요, 3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51억 원에서 6억 원만 공제해 주고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1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 3.6%에서 2,160만 원 누진 공제하니까 종부세가 무려 1억 4,4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농투세 20%까지 합치니까요, 놀랍게도 1억 7,290만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을 따르려면요, 51억 원에서 14억 원을 공제해주고 60%만 과세하다 보니까 1.6%에서 780만 원 누진 공제하니까요, 종부세는 2,77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농투세 포함해서 3,32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3,954만 원 플러스 알파의 금액의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다음은요.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자라 할지라도 저가주택을 포함했다. 그러면요. 그 저가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고 소재지가 수도권 특별시 중에 읍면지역 제외지역하고요. 광역시는 군지역 제외지역 외의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주택수에서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11억 원이 있습니다. 종부세가 없었죠. 그러나 저가 주택이 있었습니다. 3억 원짜리 지방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 기준은 14억 원에서 6억 원만 공제해 주고요. 100% 적용해서 그 다음에 중과세율 2.2%에 480만 원 누진 공제 하다 보니까요. 종부세가 1280만 원 나왔습니다. 농투세 포함해서 1536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행은요. 14억 원에서 어떻습니까? 14억 원을 그대로 공제한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당연히 세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겠죠.
따라서 1536만 원 플러스 알파를 추후에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관련돼서 이렇게 변경안을 제시했는데요. 기대 사항도 또 있죠. 그것은 뭐냐면요. 세부담 상한액이 300%까지인데 그 재산세 기준으로 130이나 150%로 인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 함께 합산해서 재산세로 부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부세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시적 이주택이거나 상속주택이거나 지방 저가주택이 아닌 다주택자이다. 이랬을 때는요, 평생 종부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는 올해 안에 증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그 취득세율 자체가 시가로 평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종부세만 피하고자 이러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를 피하지만 기본적으로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사업소득세마저도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반드시 컨설팅을 통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관련돼서 개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 절감 효과를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많은 그 세금을 절세할 필요가 있겠죠. 감사합니다.